예, 자, 이제 교재 볼까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자, 우리 150페이지 지적도, 자, 이제 들어갑니다. 그 지적도 내용 들어가다 말았죠. 자, 이제 기수, 지적도 이해 작업 들어가자. 자, 지적도에, 자, 도면색인도 있었고, 현재 이 지적도와 인접하는 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는 것이 이걸 도면색인도라고 하고, 이 도면 안에 평택시에 어디에 땅을 이 도면에 그렸는지 도면의 이름을 상단에다 위에다 부여한다고 했죠. 그걸 도면의 제명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거까지 이제 익혔고, 그러면 도면의 제명에 이 토지는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의 땅을 이 지적도에 그려놨어요.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자 비전동의 토지 또 좀 그러면 도면이 한 지적도가 한 장이 아니고 여러 장의 지적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몇 호 지적도예요? 9호 지적도에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겠고, 그 다음에 이 도면 안의 경계는 얼마의 축적으로 측량했습니까? 도면의 제명 옆에 축척이 있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축척은 몇 가지? 이렇게 물으시면, 그리고 자꾸 반복하시면 돼. 암기하는 게 7가지. 7가지 중에 거기에는 지금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1200분의 1. 자, 그 다음에 가자. 자, 그 다음 익힘 작업. 자, 그러면 이제 그 도면의 제명 밑에 네모로 되어 있는 선이 그려져 있는 거 찾으셨습니까? 큰 네모로 그려져 있는 선. 예, 찾으셨죠? 여기를 보셔야지 그걸 익히지. 본인이 찾아가서. 네모로 그려져 있는 선. 요거. 제가 지금 가리키는 거를 교재를 이제 보시고. 그걸 메모하세요. 그걸 도곽선 이렇게 메모하세요. 도곽선. 그림 도자의 외곽 곽자입니다. 그림의 외곽선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림 외곽선 도곽선. 그러면 도곽선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4개 있잖아. 4개. 이게 도곽선이라니까요. 하나, 둘, 셋, 넷. 네. 이걸 도곽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의 외곽선을 법률용어로 도곽선. 그러면 그 도곽선 안에 이 선 그리는 그림은 법률용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경계. 네. 다시 한번 도곽선 안에 그림 외곽선 안에 이거 선으로 그림을 그려놨잖아. 그 그림은 법률용어 뭐라고 부르는 것이고 경계.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계선 안에 대 이렇게 기록돼. 그걸 뭐예요? 그건 쓸 필요가 이제 없죠. 지목 대 옆에 10 아라비아 숫자 지본 이렇게 읽으면 끝난 거잖아요. 그 안에 더 할 게 없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자, 그 도면을 갖다가 작성한 지적소관청이 누구인지 이제 도면 하단에 작성한 지적소관청과 그 작성 연월일을 이제 하단에다가 이제 기록합니다. 도곽선 하단에 기록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들어보십시오. 이제 끝났어요. 그게 우리 토지대장 양식과 지적도 지금 서식을 봤잖아요. 그렇게 세팅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토지 정보가 이렇게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표시에 관한 정보와 권리에 관한 정보가 있죠. 그러면 표시에 관한 정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이 있다면, 자 보세요. 소재와 지번을 어디에 등록하는지를 이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이해해 볼게요. 하나 이해시키고 나면은 이제 한 번도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토지 정보를 확인하고 싶으면은 국가의 공적정보 등본을 띄워보든지 직접 보는 열람을 하면 되잖아. 그러면 만약에 내가 어떤 토지 정보를 알고 싶으면 알아야 될 필수 구성 요소가 딱 2가지야. 2가지 정보만 알면은 그 토지 정보 등본을 띄워보든지 열람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2가지가 소재 지번이에요. 그게 뭐예요? 나 어느 땅을 갖다가 땅 정보를 알고 싶어. 그럼 어느 땅인지를 자 지칭할 수 있는 특정 짓는 요소는 딱 2가지만 있으면 돼. 비전동의 10번지 땅 알고 싶어. 소재와 지번이잖아요. 그러면 어디 갔지? 요것도 지적 공부고 토지대장도 지적 공부고 임해야 되죠. 지적 공부죠. 지적 공부는 토지 정보를 확인하려고 국가가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입장에서 토지 정보를 확인하려면은
알아야 될 필수 구성 요소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두 가지만 알면은 지적 공부 정보 확인할 수 있어. 이걸로 확인하든 이거는 확인하든. 그러면 자, 시험에서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하는 토지 정보가 뭘까요?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하는 지적 공부, 다 등록하는 정보. 소재와 지번. 실물을 이해하시면 이게 엄청 쉬워진단 말이에요. 이걸 갖다 교재에서 토지대장의 소재 지번 암기, 임야대장의 소재 지번 암기, 지적도 도면에 교재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암기하면 공부가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땅의 정보를 알기 위한 필수 구성 요소 두 가지 아셔야 돼. 소재와 지번. 그러면 이제 진짜 긴가? 우리 토지대장 서식 봤잖아요. 토지대장 서식에 소재 지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임야대장 똑같으니까 소재 지번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 지적도 지금 그림 봤잖아. 지적도 그림에 소재 어디 있어요? 죄명에 있잖아. 죄명. 도면에 죄명에.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예, 죄명에 소재 있었죠. 지번은 필지 도면에 각 경계선 안에 지번이 배당돼 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러면 공유지원명부 교재 서식 없을 겁니다. 아직 이게 입문서에 지금 이 교재는 입문서 본교재 나오면 이제 서식이 다 나올 텐데 모든 서식 다 나옵니다. 공유지원명부에도 소재 지번이 나오고 대지권 등록부에도 소재 지번이 나오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도 소재 지번이 나온다. 그러면 이번 입문과정에 꼭 기억해야 될 거 이거 이제 절대 이제 앞으로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 뭐와 뭐요? 공부할 필요가 없어. 다 나오는데 이걸 왜 공부하고 이걸 왜 암기하고 있어요? 소재 지번을. 예. 자, 그 다음에 다음 표시가 지목이죠. 자, 보세요. 지목은 토지의 용도죠. 자, 기본에만 등록을 시켜줘요. 기본. 규제 갖고 절대 해결 안 돼. 이 시험 문제 풀기. 기본. 기본이 어딘지 보입니까? 자, 기본 다시 시작. 옵션에는 절대 이 사항을 등록 안 해야 합니다. 그럼 기본은 토지대장과 지적도, 임야대장과 임야도 불러봤지 않습니까? 자, 이제 반복. 토지대장에 지목 등록하죠. 우리 등록해봤잖아요. 토지 표시 면적 좌측 옆에 지목 등록하는 데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지적도 지금 봤잖아. 10번지 필지, 지적도 경계선 안에 지번 숫자 앞에 지목을 등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임야대장, 임야도는 서식이 똑같겠죠? 자, 그러면 자, 다시 한번 토지대장과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 정말 많이 납니다. 지목 어디에 등록하는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표기하는 방법이 달라. 토지 임야대장에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명칭대로 등록합니다.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명칭. 기억나셔야 되는데. 지난주에 했는데 안 나죠? 제가 떠올려드려야 나지 뭐. 토지 임야대장에는 법률에 정해져 있는 명칭대로 등록합니다. 지적도 임야도에도 등록한다 그랬잖아요. 기본이니까. 여기에는 경계선 안에다가 숫자 앞에다가 등록해줘야죠. 한 글자만을 적어야 되잖아. 부호.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토지대장에 지목 등록해놨으면은 토지대장에 등록해놓은 땅 지목을 지적도 경계선 안에도 등록할 때는 한 글자만을 적어준다는 거죠. 그 한 글자 적을 때는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적어놨던 첫 글자. 이제 기억나시죠? 아, 맞아. 임야대장에 등록해놨던 지목에 첫 글자를 도면 지번 앞에다가 적어주는 겁니다. 한 글자로. 왜? 경계선 작으니까 그 안에 그 명칭을 다 지목을 다 기록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한 글자만을 적죠. 그 한 글자 적을 때는 첫 글자. 자, 이제 시작 들어갑니다. 자, 지목이 자, 가요. 우리 연습. 그 땅이 자,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로 사용되는 땅의 용도를 공장용지 이렇게 불러요. 토지대장에 등록했어. 우리 토지대장 서식에 그러면 10번지 필지 토지대장 지목란에 뭐라고 적어요? 토지대장에 장 아니지. 왜 토지대장에 장으로 적어? 왜 또 공으로 적어? 공장용지 적지 또 왜 장으로 적고 공으로 적으면 어떻게 해? 아이, 정신 이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정신 차림, 정신만 그냥 수업만 들어오면은 다 제가 합격한다 그랬잖아.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다시
이 비전동 10번지 필지 땅 등록을 했어요. 평택시장이 위에다가 등록을 해준대. 토지대장, 지적도. 그러면 소재, 평택시 비전동 지번 10 등록했어요. 지목, 현재 20번지 필지 땅 위에 자 제조업을 하고자 하는 건축물로 땅을 사용하면 맞겠어. 그러면 그 지목의 이름이 공장 용지입니다. 그럼 토지대장의 지목란에 뭐라고 적어줄 거냐를 지금 여쭙잖아요. 제가. 뭐 장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네 글자 공장 용지 그 10번지 필지 공장 용지 땅 지적도에 측량하고 그 그림 그려놨어요? 그림 그려줬잖아. 그러면은 그 지적도 경계선 10번지 필지 경계선에도 지목 적어줘야 되잖아. 공장 용지 네 글자 적을 공간이 어딨어. 한 글자만 장 맞아요? 예, 이렇게 적는 겁니다. 그럼 가요. 여기 자 또 연습 한 2개 연습하면 야, 이게 되게 돼 있어. 이거지.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 이 10번지 필지 등록 작업합니다. 여기 10번지 필지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동네 지금 주거지 안에 동네 소공원 있는 거 아세요? 미끄럼틀 시소 뭐 이렇게 철봉 뭐 이렇게 만들어 놓은데 예. 그걸 지목을 공원 이렇게 부릅니다. 예. 그걸 지목을 공원 이렇게 불러요. 예. 자, 그러면 그 공원은 자, 그럼 주거지역 내 애들 미끄럼틀 시소 만들어 놓은 공원 무슨 공원이에요? 무슨 공원이냐면은 이제 그 공원은 어린이 공원입니다. 어린이 공원. 주거지역 내 애들 놀으라고 만들어 놓은 공원. 미끄럼틀 시소 있는데 주택가네.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자, 지목은 공원입니다. 자, 10번지 필지 땅 현지용도 놀이터 시설물로 주거지역 내 이용되고 있는 땅이래. 등록했어요. 토지량의 지목란에 공원 됐죠? 또 공하지 마시고 공원 했죠? 지적도에 10번지 필지 경계선 그렸잖아. 지번 앞에다가 뭐라고 적을 거예요? 공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자 등록하면은 지적도 안에 경계선 안에는 지번 앞에 한 글자로 적는다는 거예요. 토지대장에 적어놨던 한 글자만을 따다가 임야대장에 적어놨던 한 글자만을 따다가 임야도에 적어준다는 거죠. 그 한 글자 딸 때는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은 토지 임야대장에 적어놨던 첫 글자를 갖다가 도면에다 적어준다며. 그런데 자, 첫 글자를 적어주면 다른 것과 중복이 되거나 혼동이 될 때는 두 번째 글자를 인용해서 도면에다 적어주도록 돼 있죠. 그게 첫 번째 주차장. 그건 주유소용지와 첫 글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도면에 주유소용지는 도면에 주로 표기하고 주차장은 주가 중복되기 때문에 사람이 연상하기 그 차 세워놓는 데지 예, 차로 표기하도록 돼 있죠. 두 번째 공장용지 했잖아요. 세 번째 하천. 그건 왜 하로 표기하냐면 한자를 사용하는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물 한자를 이 뜻을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천이라는 건 강, 냇물, 연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천으로 표기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번째가 유원지고요. 유지와 또 첫 글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건 중복 피하기 위해서. 그 네 가지를 제외하고는 도면에 첫 글, 토지대장, 임야대장의 첫 글자를 도면에다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렇게 이해했으면은 자 어디에는 지목이 절대 등록이 안 된다. 옵션은 절대 지목이 등록돼 있지 아니합니다. 그 옵션에 해당하는 게 무엇이냐면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는 이제 끝났어. 경계 어디다 그려요 하면 대답할 줄 아시겠어요? 경계 어디다 등록해요 하시면 지적도?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데? 경계 어디다 그려주지요? 경계 어디다 그려주지요? 경계 등록 어디다 하지요? 뭘 어디다 그려줘? 여기다 그려주지. 이해를 못하지. 이게 진짜 쉬운 얘기인데.
자, 참고로 지적 12문제 난다 그랬잖아요. 몇 문제 맞추라 했어요? 10문제 맞추라 했죠? 그건 눈 뜨면 10문제 맞춰요. 진짜 쉬워요, 지적. 진짜 쉬워요. 근데 공부를 뭐 한 9월 넘어서 그렇게 하신 분, 뭐 8월에 접수하면서 공부하신 분 2차 같이 그런 분이나 뭐 8개, 6개 맞지. 실은 원리만 이해하시면은 암기할 것도 없고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맞추기 쉽지 않아도, 맞추기 싫어도 맞춰요. 이런 문제. 자, 그럼 땅 어디에다 등록하는? 이걸 못 들으신 분은 지금 제가 하는 이 다음 얘기들을 지금 전부 다 이해 못 해나가. 이 원리가 제일 중요한 원리예요. 지금 이 작성 원리 지금 1시간 동안 제가 말씀드렸다는 원리가. 예. 땅은 어디에다 등록한다 그랬어요? 이 토지대장 하면 안 돼. 이렇게 항상 연습이 돼야 돼. 토지대장에 등록하면 경계는 토지대장에 어떻게 그려? 지적도에다 경계선을 그려야죠. 임야대장에 등록한다고? 아니지. 임야대장에 등록하면 그 경계선은 측량해갖고 어디에다? 임야대장에 어떻게 그려? 임야도에다 경계선을 그려줘야지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엿줄게요. 경계 어디다 그려요?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땅은 지적도에다 경계선을 그리고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필지라면 임야도에다 경계선 그리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경계 어디다 등록할까요? 이렇게 물으면은 이 큰 맵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신문 구조 원리가. 이런 데다 무슨 경계를 그려? 이런 데다가 공유지역 명부 대지권 경계점 좌표 이런 데다 그리는 게 아니에요. 네. 어디와 어딘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 경계. 지적도와 임야. 토지대장 등록하는 땅은 지적도의 경계선을 그려주고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땅은 임야도에다 경계선을 그려주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제 하죠. 맞아, 끝났어. 면적. 또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모른 척 하지 마시고 면적 어디에다 등록을 시켜줍니까? 토지대장 지적도라고 하면 틀리지요? 지적도에 무슨 면적, 여기 면적이 어디 나와? 여기 나오지, 면적, 여기.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하는 땅은 경계를 지적도에 그려주고 그 넓이값이 면적을 측정해서 토지대장에 등록하는 것이고 임야도에 측량을 해서 경계선을 그렸을 때는 그 임야도에 경계선 그리는 넓이값을 측정해서 어디에다가 임야대장에다가 면적을 등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결론, 면적은 어디와 어디에 등록한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 작업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마지막 요소, 토지 표시 중 경계와 경계를 지적도 임야도에 그려줬죠. 면적을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등록했죠. 경계와 면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의 이름을 무슨 측량이라고 배운다? 지적 측량 이렇게 이제 배우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쪽은 끝났어요. 이미 했으니까. 자, 등록사항 중 권리에 관한 사항 중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있습니다. 지적공부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관리 안 해줍니다. 소유자에 관한 소유권에 관한 사항만 등기부 따라서 이제 관리해 주는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지적공부 어디에다 등록을 합니까? 이렇게 하면 이거 대답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다 등록하느냐 하면은 자, 제가 힌트 드릴게요. 대장에 등록 관리해주고 있어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대장에 등록 관리를 해요. 대장. 자, 그러면 이거 이제 읊을 줄 아셔야 돼요. 대장. 다시 한번 제가 이미 정답까지 던져드렸어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다가 등록 관리해주도록 되냐? 대장에 등록 관리해준대요. 자, 그럼 대장이 몇 가지일까요? 의견이 달라지네. 4가지도 있고 뭐 2가지도 있고 달라지는데 대장은 여기 정답 써놓고 해도 여기 있네. 대장 몇 가지? 자, 우리 다시 읊어볼까요? 시작. 대장에는 다 나와.
소유자 성명이 대장에 다 나온다니까요. 토지대장에도 나오고 소유자 정보는 임야대장에도 나오고 공유지연명부에도 나오고 대지권 등록부. 입문서 과정에 지금 이게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 서식 없죠? 나중에 이제 1월달 수업 들어가면 이제 거기 서식 볼 겁니다. 소유자 정보 그거 암기 그런데 그 5가지 정보 절대 암기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요. 소유자 정보 대장에 나와요. 두세 번 반복하시면 자동스럽게 머리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거까지만 아시면 돼. 큰 정보가 크게 2가지잖아. 표시에 관한 정보, 권리에 관한 정보 중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등록 관리 안 하니까 소유권, 소유자에 관한 사항 관리만 아시면 되는데 소유자에 관한 권리에 관한 사항은 대장에만 지적공부 등록 관리해주고 있다는 거. 그 대장이 몇 가지냐면 4가지가 있다는 그것까지만.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자, 이렇게 양대축으로 하시면 되겠고 마무리 하나 더 또 반복할까요? 지적도 임야도의 경계선 그린다 그랬어요. 토지 임야대장에 면적값 등록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도면의 경계와 토지 임야대장의 면적값을 정하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라 했잖아요. 그 지적 측량에 사용하는 축척이 있다 그랬죠? 축척이 지적도의 경계선과 토지대장의 면적을 등록할 때 사용하는 지적 측량의 축척은 몇 가지? 큰 원리가 이제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 이게 돼야 돼. 땅을 그러면 이쪽에 등록하고 싶어요. 임야도의 경계선 그리고 임야대장의 면적값을 정하려면 지적 측량해야 임야도의 경계선 그릴 수 있고 임야대장의 면적값을 정할 수 있잖아요. 그 임야도의 경계와 임야대장의 면적값을 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지적 측량의 축적은 몇 가지? 2가지. 자, 퀴즈 갈게요. 퀴즈가 아니라 정말 많이 난 개별 질문. 축척 어디에 지적공부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축척 지적공부 어떤 지적공부 등본을 떼어봐야 축척이 나올까요? 교재 1년 내내 본인이 혼자 봐도 이건 못 풀어요. 원리만 알면 그런데 이건 간단하게 한 번에 한 방에 다 풀리는 얘기들인데. 다시 한번 제가 여쭙게 천천히 들어보세요. 지적공부 등본 뭐를 떼어봐야지만이 축척이 나올까요? 토지대장 불렀고 임야대장도 불렀어. 또 부르고 싶은 거. 지적도 결론 저 같은 기본 띄워보면 어떤 거든 축적 다 나와. 이 원리가 얼마나 막강한 원리인지를 아셔야 돼. 나중에 시험에 이 파트를 모든 걸 좋아하는 게 지금 이 작성 원리로 들어갑니다. 왜 기본이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다 경계 그리고 여기다 면적값을 정할 때 하는 게 지적 측량. 그러면 당연히 지적도의 축척이 나올 것이고 토지장의 축척이 나올 것이잖아. 임야도의 경계 그리고 임야대장의 면적값을 정하기 위해서 지적 측량하니까 당연히 임야도와 임야대장의 축척이 당연히 나올 것이죠. 그러면 축척은 기본에만 나옵니다. 기본에만. 자, 그러면 어디에는 축척이 절대 안 나와요? 옵션에 절대 안 나와.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여기에는 절대 축척이라는 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네. 거의 심화 원리까지 다 얘기가 들어가는데 자꾸 반복하시면 돼. 이게 이제 제가 체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한 2번 반복하다 보면 한 방에 이게 와 닿아요. 한 방에 와 닿으면 나중에 공부할 게 나중에 시험 앞도 갈수록 공부할 양이 늘어나야 돼요? 줄어들어야 돼? 나중에 여러분들 보세요. 이제 공부할 양이 시험 앞도서 점점 늘어나는 과목이 있어. 이건 처음에는 무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건 책 뭐 한 달 안 봐도 점수가 그냥 나오는 이렇게 공부가 되셔야 되지. 시험 앞둘수록 이건 점점 더 많이 공부해야 돼. 이건 공부가 아니지. 나는 계속 더 열심히 했으면 앞두면 공부량이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분명히 공부하시다 보면 있어요. 공부량이 점점 늘어나.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152페이지 관리 이건 지금 안 보셔도 돼. 그 다음에 교재 어디로 넘겨주시면 156페이지로 지적공부 복구 찾았어요? 자, 요거는 보게 들어보세요 한번. 지금 지적공부가 지금 이렇게 기본 4가지
옵션 3가지, 총 7가지가 있었잖아요. 자, 이게 자, 시군구청의 지적소고에 보관되어 있어요. 시청, 구청, 군청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지 뭐. 이 장부가 있는데 이게 자, 이제 끝.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아, 지금 없어졌어. 그걸 멸실 이렇게 불러요.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던 장부가 시청이 불나면 이거 없어지잖아요. 그다음에 물난리가 나면 없어지겠죠? 예. 그러면 없어졌을 때 그 없어진 것을 갖다가 다시 새로 살리는 작업을 법률용어로 복구 이렇게 부릅니다. 복구가 뭔지 이해되시겠죠? 그럼 간단해요. 여기서 나는 질문은 자, 용어, 자, 법률 용어 키워드 작업할게요. 156페이지. 자, 의 밑에 복구 방법 찾으셨습니까? 2. 복구 방법. 자, 형광펜 지적소관청의 양가로 1. 지적소관청의 형광펜. 그 다음에 지적공부를 복구하고자 하는 때는 멸실의 손 당시 지적공부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따라 토지 표시사항을 복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만 다시 키워드 작업.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형광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 등기부 형광펜, 법원의 확정 판결 형광펜. 시험 지문에서 절대 빠지면 서러워하라는 법조문이지. 자, 거기 들어보세요. 자, 이제 키워드 작업 하셨으니까 이제 익힘 작업 들어가셔야지. 자, 지적 공부에 토지 등록사항 지금 이제 배우셨으면 표시사항과 권리,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 관리하지 않습니까? 양대축인데, 그럼 이 등록해 놓은 이 정보가 지적 공부가 물리적으로 없어지면 이 정보도 없어진 거지 않습니까? 기록이 소실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살리는 걸 복구라고 법률용어로 부르는데,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살리는 걸 토지 표시에 관한 사항 복구. 그 다음에 권리 중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갖다 복구 작업해야죠. 2가지 정보를 복구 작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복구 작업할 때는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토지 표시에 관한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복구하는 자료는 7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아직 입문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소개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지적공부 복구 자료에서 토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 복구하는 자료가 법전에 7가지가 있어요. 그 7가지를 그러면 우리 시험은 오지선다지 않습니까? 지적공부 토지 표시 복구 자료가 아닌 것은 해놓고 7가지 복구 자료 중에 4가지 해놓고 아닌 거 하나를 집어넣어서 부정문 형태의 시험 문제를 만듭니다. 그 문제를 몇 문제나 했냐? 4번이나 났어요. 단답형. 단답형.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 유형인데 그건 뭐 지금 알 필요가 없고 간단한데, 자, 이제 이번 과정에 뭘 알아야 되냐면 표시에 관한 사항 복구가 아니라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복구한다는 거죠. 그럼 보세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권리에 관한 사항 중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주된 등록관리 내용을 한다. 따를 종자를 제가 써놨지 않습니까? 뭐에 따라서? 등기 따라서 정리하는 거예요. 뭐 따라서? 등기 따라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에 토지대장이 있었고 왼쪽에 지금 등기소에 등기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토지에 대해서 토지대장과 등기부가 있었는데 시청이 불이 나갔고 토지대장이 지금 소실된 겁니다. 그러면 소실된 토지대장을 살려주는 작업을 복구라고 하는데, 토지대장을 살리고 나서 여기에 소유자의 성명, 주소, 소유자 정보, 소유자, 변동, 원인, 변동, 면허일, 소유자, 주소 있죠? 5가지 정보. 그 소유자에 관한 정보를 복구할 때는 이 자료 갖고 복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엇이지요? 그렇지. 실무 원리라면 이건 시험 지면 암기하는 얘기가 아니야. 지적 공부의 소유자에 관한 사항 복구는 반드시 이 제가 왼쪽 손에 들고 있는 등기 자료 갖고 복구 작업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 원리를 더 가죠. 자, 이게 첫째 날 한 게 다시 떠오르는지 2주 전이니까 잘 떠올리셔야 돼. 토지대장에는, 지적 공부에는 비전 등의 모든 토지가 필지가 등록되어 있지만
등기소에는 비전등의 모든 필지가 등기되어 있다.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필지도 있을 수 있다. 됐어요. 끝. 2주 전까지 기억나시면 다 끝난 거예요. 자, 갈게요. 이렇게 오른쪽만 있어. 구청에 토지대장에는 등록이 돼 있는데 지금 왼쪽에 등기부가 지금 없다는 거예요. 왜 없는 상태냐면 소유자가 등기소에 접수해서 땅 팔아먹을 사이가 난 돈 많아서 대출 받을 일도 없어갖고 재산권 행사를 안 해갖고 난 땅 부자요. 굳이 등기 안 내놔도 돼. 등기 낸다는 건 내가 돈이 쩐이 딸려서 대출을 받거나 은행 앞으로 근저당을 설정해 주거나 아니 돈이 더 모자라면 금매갖고 팔아먹고자 할 때 재산권 행사하고자 할 때 등기 내는 거 아닙니까? 나 쉴 거 없어. 그럼 등기 안 내놨죠? 그럼 등기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재수없게 이 상태에서 시청이 불이 난 거야. 토지대장이 지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이 지금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럴 때는 소유자 귀찮아도 어쩔 수 없어. 돈 들여야 돼. 법원에 가서 나 그거 내가 진짜 소유자인디요? 소유권 종부 확인의소를 제기해야 돼요. 내가 소유자라는 걸 좀 확인해 달라고.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어야 토지대장의 소유자 자신이 소유자라고 시청에서 소유자 이름을 복구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키워드 밑줄 뭘 쳤죠? 법원에 부동산 등기부 두 가지가 있죠. 그럼 고개 들어보세요. 그 중에 실무상 99%는 먹었어요. 만약에 가정해보면 되지. 비전동의 토지가 등기가 되어 있는 땅이 더 많아요. 등기 안 되어 있는 땅이 더 많아. 거의 99.9%는 다 등기되어 있을 텐데.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무로 이해하실 때는 소유자의 지적공부의 소유자를 복구할 때는 등기부에 의해서 복구한다. 다만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법원에 확정 판결이 있어야 복구시켜준다. 이렇게 이해 작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거기 복구 절차 뭐 물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교재 158페이지. 자, 이제 158페이지 보시면 4장 챕터 토지의 이동 및 정리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거기에 들어보시고 이제 익힘 작업 하셔야 돼. 키워드 작업은 좀 이따 들어가. 자, 우리 이제 지적 공부 7가지를 어떤 방식에 의해서 법에서 만들어주고 그 지적 공부에 어떤 정보를 등록 관리하는지를 갖다 지금 구분 작업을 봤죠. 이제 그걸 배우면은 이번 파트는 이거라는 겁니다. 지적 공부에 이 정보를 갖다가 등록하는 데 있어서 자, 이제 이겁니다. 자, 토지 이동은 무엇이냐면은 토지의 표시라는 걸 지금까지 배웠지 않습니까? 토지 표시란 지적 공부의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지금 등록하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의 표시를 갖다가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새로 정해주는 거. 이동이란. 자, 세 가지입니다. 새로 정해주는 거. 변경하는 거. 말소하는 거. 교재 잠깐 보시면 158페이지. 자, 첫날 키워드 작업했죠? 키워드 작업 돼 있죠? 자, 토지의 표시를 갖다가 뭐 해주는 거? 새로 정하는 거, 변경하는 거, 말소하는 거. 자, 이제 오늘 얘기를 들어갑니다.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는 거, 변경하는 거, 말소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자, 여기 있습니다. 첫 번째, 신규 등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등록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세 번째, 분할이고 법전 순서대로 제가. 그 다음에 합병이라는 것도 있고 지목 변경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자, 토지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이라고도 하고
등. 등은 기타. 기타. 네.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바다.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라는 것도 있고. 바다. 토지가 종전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바닷물이 들어와서 다시는 바닷물이 빠지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땅으로서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땅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때는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땅이어야지만 이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럼 바닷물이 들이쳐서 그 토지에 바닷물이 다시는 빠질 가능성이 없다면은 지적공부에 등록해놓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을 말소 작업해야겠죠. 그걸 법률용어로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이렇게 이제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토지 개발 사업,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이걸 갖다가 토지 이동의 종류다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르고. 제가 이제 이 얘기 떠오르시나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에 되살려보는 토지이동은 종류가 한 70가지 이상이 됩니다. 개별 종류가. 그런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법전에 예를 들어놓은 토지 이동만이 시험 범위라는 거죠. 그 법전에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시험 대상이 지금 지금 적어놓은 거.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바다로 된 토지 등록 말소, 토지 개발 사업 등.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토지동의 개별 종류들입니다. 자, 이제 그럼 갈게요. 이제 하나씩 뜻을 이해하셔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교재 갖고 조금 이걸 하기가 좀 애매한데 개별 사유들 신규 등록의 토지동의 등록 전환 분할 개별 사유들이 이제 본 교과서 1월 달에 이제 나온 지금 인문서기 때문에 전혀 지금 서술이 안 돼 있습니다. 본 교과서 나오면 아실 텐데 지금 인문 과정에서는 이게 왜 토지 이동인지 그걸 이해 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갈게요. 신규 등록하면은 자, 신규 등록 이거잖아요. 현재 토지를 이만큼을 측량해서 한 필지로 요거를 지적 공부에 등록 작업해 주는 것이죠. 그럼 지적 공부에 이제 등록 작업해 준다면 지금 지적 공부를 배웠으니까 이제 이해가 쉽겠죠.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 작업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보세요. 토지대장 지적도의 땅을 처음 등록하는 작업을 법률용어로 신규 등록, 토지이동 중에 법률용어 신규 등록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신규 등록하면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거 배웠는데 이 토지를 신규 등록하면 옆에 인접한 토지가 자 10번지 필지 토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10번지 필지는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데 10번지 필지 지금 북서쪽에 위치한 토지가 지금 등록이 안 된 땅을 발견하기 위해 신규 등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토지대장 지적도에 신규 등록할 때 신규 등록하는 토지 지번은 반복 연습하시면 됩니다. 옆에 토지 본번 10의 1 이렇게. 그럼 지적도에도 경계선 그려주고 경계선을 이렇게 그려주고 경계선 안에 10의 1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경계선을 지적도에 신규 등록하면 그릴 때 경계선을 처음 신규 등록하면 그려야 되니까 지적 측량 합니까? 안 합니까? 이게 시험 문제예요. 교재로 서술이 안 돼. 지적 측량 신규 등록하면 해야 되겠습니까? 지적 측량 안 하고도 신규 등록할 수 있겠습니까? 해야지. 지적도의 경계선을 처음 그려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 넓이 값을 정해서 토지대장의 면적을 갖다 120제곱미터로 정하죠. 그러면 당연히 경계와 면적을 갖다 신규 등록할 때는 처음 등록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경계와 면적을 처음 등록하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신규 등록의 경우는 지적 측량을 하여야 한다 할 필요가 없다. 하여야 한다. 그 지적 측량 이름을 그대로 이름 붙이시면 돼요. 신규 등록 측량이다 이렇게 부르면 됩니다. 무슨 측량? 쉽잖아. 그냥 이름대로 그대로 뒤에 그 두 글자만 더 붙여줘요. 신규 등록 측량. 그럼 신규 등록 측량할 때 축적 얼마로 사용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답할 수 있겠어요? 대답할 수 없다고요? 아니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시험 문제에서는. 신규 등록할 때 지적 측량해야 된다며. 그러면 축적 얼마로 사용해야 됩니까? 이러면 대답할 수 있냐고요. 1200분의 1? 아니야. 아니야. 7가지? 아니야. 아니야.
옆에 땅 보면 대학. 이럽니다. 정말 진짜 정말 쉽다니까. 눈만 뜨고 시험장에 제가 2차 보시면 주무셔. 시간이 많아갖고. 아는 건 알고 모르는 건 아예 모르기 때문에 특히 뭐 공법 시험지까지 뭐 80문제 넘어가면 다 주무셔. 아는 게 몇 문제 없어갖고. 네, 공부 어려워요. 진짜. 그래갖고 제가 공부 16개만 넘기면 된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네. 자, 뭘 알아야 뭐 눈 뜨고 고민을 하는데 아는 건 없지. 아는 건 뭐 몇 문제 맞추긴 맞췄는데 그 다음부터는 모르니까 1차 시간에는 시간이 빠듯한데 2차 시간에는 주무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진짜 보세요, 나중에. 네. 자, 그러면 요거 신규 등록할 때는 지적 측량해야 돼. 축적은 얼마로 사용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지적이 10번지 필지 지금 이렇게 있잖아. 지금 여기에다 지금 이걸 신규 등록 그려놓는 작업이잖아요. 그럼 이미 지적도 10번지 필지 지적도에 등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럼 10번지 필지가 이게 2400분의 1이래. 그럼 2400분의 1의 축적의 도면에 신규 등록하거든. 인접하는 토지 축적이 2400분의 1, 2400. 인접하는 지적도의 축적이 1200분의 1, 1200분의 1. 인접하는 토지 지적도의 축적이 600분의 1이면 600분의 1 이렇게 가는 거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 2400분의 1이니까 여기 토지대장에도 아까 집원 옆에 축적 나눠요. 2400분의 1 이렇게 같이 등록을 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자 이제 가네. 10의 1번지 필지 땅이 처음 만들어지는 거죠. 신규 등록에 자, 정말 진짜 깊은 역사인데 20번 이상 지문 난 법조문이 있어. 20번 이상 지문 난 게. 20번. 그러면 반드시 난다는 거죠. 지문의 형식으로는. 토지대장의 10의 1번지 필지 우리 토지대장 서식을 봤잖아. 소유자 처음 등록 작업해야 안 해요. 신규 등록하면 소유자도 처음 등록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 있죠? 요거를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 이렇게 부릅니다.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 여러분들 이제 모의고사 보시거나 뭐 하시거나 지적 시험지 모의고사 뭐 8번을 보든 10번을 보든 이 지문 안 나오면 지적 시험 지문 못 만들어. 그 정도로 많이 출제. 지적에서 단일 법조문 지문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었던 법조문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지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나는지를 알 수 있지. 이쪽으로 다시 갈까요? 지적 공부의 권리에 관한 사항은 우리 복구할 때도 좀 전에 제가 서술해 드렸어요. 등기 자료를 갖고 토지대장, 임야대장, 대장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줘요. 네, 다시 한번 지적 공부의 소유권을 정리할 때는 뭘 갖고 정리해 준다? 등기 자료 갖고 정리해 줍니다. 그런데 이걸 왜 그러면 한 20번 이상으로 단일 지문을 내느냐? 독립된 문제로도 뭐 수없이 많이 나왔고. 네. 자. 토지대장에 신규 등록한 다음은 땅을 등기부를 만드는 거예요. 땅을 처음 공적장부에 만드는 거야. 땅을 처음 공적장부에 만든다면은 등기라는 게 어디 있어? 등기라는 게 없으니까 권리에 관한 사항을 지적공부의 소유권을 정리하려면 등기 자료를 갖고 정리하라고 해놨는데 신규 등록하는 토지대장의 소유자는 등기 자료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누가 직접 조사해서 소유자를 등록하도록 돼 있다?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 이걸 갖다가 이제 여러분 보세요. 모의고사 어떤 해던 어떤 시험을 중간에 이제 보시건 간에 이 지문 안 나면 지적 시험 지문이 아니에요. 정말 이게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이 지문을 갖다 여러분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이걸 낼 겁니다. 신규 등록하는 토지 소유자는 누가 직접 조사 등록? 지적 소관청이. 그럼 신규 등록에 이번 입문 과정에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이거 땅 처음 만드는 거지. 땅 처음 만들면 지번 지목 경계 면적이 지적 공부에 처음 새로 만들어지니까 신규 등록을 토지 이동이라고 하지. 그거 하나 하고 신규 등록하면은 등기 자료라는 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지적공부에 등기자료를 갖고 정리하는데 신규 등록할 때는 등기자료라는 게 없으니까 신규 등록하는 소유자는 누가 직접 조사 결정하지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면 이것만 신규 등록해서 이번 건 꼭 기억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이렇게 가요. 등록전환. 자, 등록전환은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 토지가 산 9번지 토지였고 산 9번지 옆에 10번지 토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자, 이제 보죠. 자, 첫날로 이건 전주 제가 첫 시간에 이걸 이제 스타트를 끊었는데 비전동의 산 9번지 패치는 지적공부 어디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하면 이제 오늘서부터는 이 시간서부터는 대답할 줄 아셔야 돼요. 첫날엔 대답을 못했을지라도 비전동의 산 9번지 토지는 시청의 지적공부 어디에 등록이 돼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임야, 대장과. 또 반말하면 안 돼. 임야, 도의 경계가 그려져 있잖아. 산 9번지. 그러면 동쪽의 땅은 몇 번지요? 비전동 10번지 필지는 시청에 어디에 등록이 돼 있습니까? 그렇지. 토지대장이 끝나면 안 돼. 토지대장과 지적도의 땅이 등록돼 있어요. 자, 이제 그렇죠. 그러면 이 땅이 지금 여러분들이 대답했습니다.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 자, 이 토지에 건축법, 공법에 이제 건축법, 집 짓는 거의 기본법이 건축법. 그 중에 이제 공동주택을 짓는 건축법의 특별법이 주택법입니다. 그러면 집 짓는 거에 대해서 공법에는 두 가지 법률 배운다는 거죠. 일반 집 지을 때는 건축법. 또 공동주택 지을 때는 일반적인 공동주택 지을 때는 건축법의 특별법인 주택법. 두 가지 이제 집 짓는 법을 배웠는데 건축법에 근거해서 이 집에 이거 지목은 이거 임야로 돼 있어. 산 9번지 임야에 이 산 깎아내려서 형질 변경해서 집 지을 수 있도록 건축 허가가 났어.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 산 깎아내려서 집을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토지 개발을 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토지 형질 변경을 한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토지 형질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산 9번지 임야가 어디에 등록되어 있는 땅이에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땅이죠.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되어 있는 땅에 대해서 토지 형질 변경이 있거나 토지 개발을 하고자 하는 때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그대로 납둔 채 개발, 형질 변경을 하지 말고 땅을 측량하여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기도록 돼 있어요. 법률상. 그걸 법률용어로 일컬어 등록 전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걸 갖다가 자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기본 작성 원리를 아셔야 이 축을 이해하지. 임야대장에서 그리고 경계선 임야도에 있는 경계선을 측량해서 어디로? 지적. 그래 이게 나오지. 자 그러면 이제 갑니다. 등록 전환이라 이것서부터 익힘 작업.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어디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겨 등록하는 걸 등록 전환이라 한다. 등록 전환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에 대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법의 토지 형질 변경 허가가 났거나 산지관리법에서 토지 개발 사업을 완료한 토지에 대해서 등록 전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등록 전환이 뭔지 아시겠죠? 네. 어디에서 어디로 옮기는 걸 잘 이해하셔야 돼.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 쪽이 있지. 이쪽 토지대장, 지적도에서 임야대장, 임야도 쪽으로는 절대 등록 전환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그럼 가죠. 자, 그대로 가면 돼요. 임야대장, 임야도의 땅 정보가 등록 전환 전에 있었잖아. 그럼 일로 옮기는 걸 등록 전환이라고 하죠. 그럼 시험 문제는 이거야. 이거 나중에 규제도 안 나와요. 근데 실무 기준으로 이게 지적은 좀 이해를 하시면 너무 쉬워지니까 암기할 내용이 없이. 자, 등록 전환을 일로 하죠. 그럼 첫 번째 한번 볼까? 시험은 이거예요.
이거요. 산 9번지였죠. 등록 전환 전에는. 토지대장으로 옮기잖아요. 그 옮기는 걸 등록 전환이라고 합니다. 등록 전환하면 지번 베끼나요? 이렇게 시험에서 물어요. 지번 베끼나요? 등록 전환하면은 지번이 바뀌나요? 이렇게 묻는다니까. 나중에 교재 때 안 나와요. 근데 정말 쉬운 얘기들의 시험이 자꾸 이해 작업만 하시면, 익힘 작업만 하시면. 이게 일로 가면 구가 그대로 오냐는 얘기지. 지번이 베끼나요? 안 베끼나요는 지금 이 측면입니다. 일로 옮겨도 산 구라는 지번을 그대로 사용하는지, 아니 다른 지번으로 지번을 바꿔주는지 평택시장이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는? 등록 전환하면 지번 베낍니까? 아니라고요? 바꿔요. 바꿔. 반드시 바꿔. 반드시. 아유, 저기 봐. 지금 눈치가 있는 분들은 그러지요. 첫날 한 게 지금 떠올라야 되는데 첫날 언제 했냐고요? 했어요. 2주 전이니까 기억이 잘 안 나요. 지금 옆에 10번지 필지 옆에 지금 이 토지대장에 등록된 땅 아닙니까? 여기서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 이 땅 지금 집 지으라고 이 땅 깎아낸 거 아니에요? 이 땅 주인 시청에서 그죠? 그럼 집 짓고 나면은 옆에 동쪽에 있는 땅은 지금 어디에 있는 땅이에요? 토지대장 지적도 있는 땅 아니에요? 그 지적도 안으로 지금 등록 전환 시켜야 되잖아. 그러면은 지금 원래 이게 지적도가 이렇게 있었고 이 지적도에 이렇게 있었고 여기에 10번지 있었고 지적도에 이렇게 돼 있었어. 산. 그리고 이거 지적도. 자, 10번지 필지 지금 지적도에 지금 등록된 땅이죠. 그럼 10번지 필지 자, 잘 보세요. 그래서 이해 작업. 10번지 필지 지금 지적도에 서쪽의 땅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지적도에 있다고? 아니요. 지적도에 지금 뭐라고 지금 한글이 나요? 한자로 안 써줘. 산. 그 얘기는 뭐예요? 서쪽에 지금 여기 바운더리 지금 서쪽 이쪽 땅들은 산이라는 건 우리 다시 한번 어디에 지번을 표기할 때는 숫자 앞에 산자를 표기한다.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등록해 놓은 토지에 대한 숫자 앞에 산자를 표기한다. 지금 10번지 필지 서쪽의 땅은 지금 이 지적도에 있는 땅이 아니고 저쪽에 있는 땅이야. 그 저쪽이 어딥니까? 작성. 임야대장과 임야도에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땅 아닙니까? 그 땅을 갖다가 지금 어느 쪽으로 옮기는 거야? 그럼 요 안으로 지금 측량해서 여기로 이렇게 옮겨주잖아. 집 짓고 나서. 그럼 여기에 지금 제가 여쭌 게 산구라고 여기에다 적어야 되느냐? 이 실문을 이해해 보세요. 그럼 이게 아무것도 이런 홍맹랑한 얘기가 있어. 근데 시험에 외우려고 대들었다가는 이게 뭐가 뭔 소리인지를 하나도 모른다는 겁니다. 등록 전환 토지 지번은 반드시 바뀌어. 뭐로 바뀌어요? 제가 이렇게 키워자고 부번. 그거 기억나시는 분 2주 전에. 그 키워드 밑줄 쳐서 형광펜 제가 잘 안 넘기게요. 거기 형광펜 짙게 돼 있어요. 그래갖고 자꾸 익힘 작업하라죠. 부번이 뭐예요? 10? 아니지. 10 다시 또 다시로 가네. 읽을 때는 의로 읽으려니까 또 다시로 읽는 분이 있네. 10의 그래 이건 자꾸 이제 원리 아셨으면 익힘 작업도 필요하다. 부번. 신규 등록 하는 토지 지번은 부번. 또 이해 못하네. 부번. 등록 전환 토지 지번은 부번. 이게 뭘 외워요? 공부는 처음 시작하면 한 가정, 두 가정 지나면 줄어들어야 된다니까 양이. 네. 그럴 때 신규 등록 전환 토지 지번은 인접 토지 본번의 부번으로 부여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 작업 되셨습니까? 익힘 작업? 자, 그러면 그다음 갈게요. 자, 우리 지번 등록 전환하면 지금 지번 부했어요. 부번으로. 그럼 그다음 봐봐요. 저 토지 표시하죠. 뭐 영원한 시험 문제지 뭐. 지금 지번까지 보여있잖아. 자, 이제 갈게요. 천천히 들어가 봐요. 등록 전환하면 토지 지목
변경을 수반합니다. 오인지 댕인지. 등록 전환하면 지목을 바꿔줍니다. 이렇게 시험 지문이 난다는 겁니다. 오 하셔야지. 왜 그러면? 왜는 왜요? 집 지어서 지금 바꾸는 건데. 어디에다가 집 지어놔갖고. 그래 이제 뭐 우리 지목 그런 거 따지지 마. 산에다 집 지어놔갖고 땅 깎아갖고 집 지어놔갖고 지금 바꾼 거잖아. 그러면 지금 땅 깎기 전에는 뭐 임야, 전,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에서 지금 건축허가 나갖고 집 지어갖고 지금 바꾸는 거, 층량갖고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온지 댕인지 할 줄 아셔야 된다. 등록 전환하면 지목 변경을 수반한다. 이쪽으로 오면은 이거 임야에 썼죠? 일로 오면은 대. 이렇게 바뀐다. 다시. 등록 전환하면 지목 변경 수반한다. 여기까지를 꼭 익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집원 베낀다. 부번. 가죠. 자, 이거 하시죠. 자, 이제 남았네. 경계, 면적, 등록 전환하면 새로 정해야 됩니까? 그럼 경계 면적을 새로 정해야 되면 하는 걸 법률 용어로 뭐라고 부른다? 지적. 그러면 그 지적 측량의 이름을 그냥 이름 붙이시면 됩니다. 등록 전환 측량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갈게요. 등록 전환 측량은 등록 전환 측량을 하게 되면 종전의 임야도의 경계선을 어디로? 임야도의 경계선을 왜 토지대장으로 옮겨? 지적도로 경계선을 옮겨주기 위해서 측량해야 되는 것이고 임야대장의 면적값을 토지대장으로 면적값을 옮기기 위해서 지적 측량을 하는 것이죠. 예, 그러면 자 갈게요. 등록 전환한 토지 지적 측량의 축척은 얼마일까요? 그 너무 어려우면은 첫 번째서부터 제가 시험 문제를 가볼게요. 등록 전환은 축척 변경을 수반한다. 오 하시는 분이 있고 댕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이 작성의 원리를 진짜 무시하시면 안 돼. 기본서 앞만 봐도 안 나. 근데 실무 원리를 간단하게만 알아도 누구든지 다 풀 수 있게 시험 문제를 낸다니까. 자, 우리 작성의 기본 다시 그림을 그려봐요. 땅은 어디에 등록?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그럼 우리 등록 전환 전에는 여기에 있었잖아. 임야대장, 임야도에 축척이 몇 가지? 자, 여기로 옮겨요. 축척이 몇 가지? 자, 2가지, 7가지 했어요. 여기에 축척 2가지 제가 읊어드릴게. 3000분의 1 이나 또는 6000분의 1. 이쪽에 7가지는 이쪽의 축적보다 7가지가 더 소축적이 많은 일이라는 건 없는데 축적은 큰 축적이냐 작은 축적이냐지 많다 적다는 없는데 이거는 있을 수 있어도 많다 적다는 절대 아니에요. 정밀하다. 큰 축적, 작은 축적이죠. 그러면 법에 이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옮기는 이쪽에 7가지가 지금 법에 정해진 이쪽 축적보다 더 작은 축적이 이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고? 없는데? 다시 불러보세요. 다시 시작. 2가지. 시작. 그러면 이쪽에 더 작은 축적이 있냐는 얘기는 법에 이쪽에 지금 그려져 있는 게 10,000분의 1, 8,000분의 1이 더 작은 축적이잖아. 그게 이 토지대장 지적도 쪽에 법에 있어요, 없어요? 그럼 끼케야 일로 넘어가봤자 같거나 더 정밀하게 지금 넘어가잖아. 자, 이제 집중했으면은 자, 천천히 가요. 등록, 자, 음미해서 귀를 자꾸 귀 후벼하고 뚫어야 돼, 이거를. 등록 전환을 하면은 축척 변경을 수반한다. 오. 왜?
여기에는 소축적 3,000이나 6,000. 그럼 인접하는 지적도가 1,200분이나 2,400이나 3,000, 뭐 정밀하면 1,600일 거 아니야. 그럼 축척이 변경을 당연히 수반하지요. 더 정밀하게 수반, 정밀도가 큰 축적으로 축적 변경, 작은 축적으로 축적 변경. 큰 축적으로 축적 변경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잠깐 쉬자.